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억제라는 목표가 내년에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제한 목표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뚫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테네시주를 강타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8만 가구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토네이도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동부 지역들에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귀금속인 리튬을 간단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공정 온도를 200도 낮춘 것이 핵심인데 기존 배터리 재활용 기술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성도 높아서 기술 수출이 기대됩니다. 사람의 세포만으로 전기 에너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생체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선모를 이용해 움직이며 스스로 조립하는 이 로봇은 사람의 신경세포에 놓아두면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후반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1시간에 무려 150개가 넘는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더 화려한 유성우 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달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해가 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구 반대편인 호주는 지금 여름이지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현지 시간 9일에는 12월 평균 기온인 섭씨 25도보다 15도 높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온열 질병은 물론 산불 위험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We have experienced 2023 as the hottest year on record. We continue to break these records, and that's why my government's determined to act on climate change. 칠레에서도 최근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무더위로 569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 관측상 가장 더웠던 2016년의 12월 기온 37.3도를 곧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Bueno, las temperaturas van a aumentar en toda la zona centro y centro-sur del país. Estamos hablando prácticamente de la región de Valparaíso interior.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최근 1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1.32도 높아 가장 더운 12개월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도 지구의 월별 평균 기온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5천 년 전 마지막 간빙기 이후 올해가 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화석 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온난화 제한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기온 1.5도 상승이 내년에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지구기온 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면서 내년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이 내년에 1.34에서 1.58도 사이가 될 것이며 중앙 추정치는 1.46도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이상고온 사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에서 쟁점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을 놓고 산유국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연례 행사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 올해 회의 의장을 맡은 주최국 UAE 산업장관은 폐회일 공동선언문 채택을 하루 앞두고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절충에 나섰습니다. It is our opportunity to deliver an outcome that is based on the science, led by the science.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중국, 인도 등과 사우디,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의 명시적인 동참을 꺼리는 상황.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산유국들은 아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감축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OPEC and the oil companies right now are trying to whitewash the crisis.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에너지 효율 제고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후운동 활동가들도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명소 베네치아 대운하의 형광물질을 풀어놓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달이 난간에 매달린 채 기후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말만 하는 동안 우리는 줄에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소 노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여름 최악의 이상고온 사태에서 보듯 기후변화는 최근 30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테네시주를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해 적어도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8만 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고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버지니아주 등지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검은 회오리가 섬광을 일으키며 하늘을 덮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Oh my God. 미 중남부 테네시주를 덮친 초강력 토네이도로 주택과 차량이 뒤집히거나 박살나고 나무는 휘었습니다. It just sounded like an explosion went off. You could hear stuff flying everywhere. It was crazy. It's crazy. It is terrifying.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주택이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치면서 안타깝게도 이 집에 머물던 엄마와 아기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신주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한때 이 지역 8만이 넘는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Nashville Electric Service. They are still trying to restore power to 26,000 Nashvillians. 테네시주는 지난 4월에도 토네이도 피해를 입어 17명이 숨지는 등 토네이도가 거의 해마다 강타하는 곳입니다. 토네이도가 미 동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버지니아, 플로리다, 알라베마주 등지에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 주 후반 연말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올해 마지막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1시간에 무려 150개가 넘는 별똥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마지막 우주쇼의 주인공은 쌍둥이자리 유성우입니다. 1월에 4분의 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립니다. 매년 12월에 반복되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지만 올해는 더 화려해집니다. 1시간에 무려 15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올해 최대 유성우 쇼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쌍둥이 자리 주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유성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성우 극대 예상 시각은 15일 새벽 4시쯤으로 쌍둥이 자리가 높이 떠오르는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가 가장 관측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달이 초저녁부터 일찍 지기 때문에 달의 방해 없이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보려면 도시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시선을 머리 위로 두고 하늘 전 방향을 넓게 주시하면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가려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의 내년 발사를 앞두고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그린 독특한 다큐멘터리가 영국 런던에서 개봉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톰 행크스가 각본과 제작, 내레이션까지 맡았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의 달 탐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이 그 목소리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몰입형 관람시설에서 인류의 달 탐사 이야기가 개봉됐습니다. 화면으로 둘러싸인 방, 드문드문 놓인 벤치에 앉아 배우 톰 행크스가 안내하는 인류의 달 탐사 여정을 체험합니다. 50여 년 전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12명과 그 탐사 계획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달에 가려는 아르테미스 계획까지 50분 동안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작과 극본, 내레이션까지 맡은 유명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라 모두 사람이 직접 찍은 진짜라고 자랑했습니다. But every photograph, every image was a photograph taken by a human of the subject matter. So there's nothing fake. This is all empirically true and is presented in a way that I think is quite wondrous. 다큐멘터리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 아르테미스 2호의 탈 나사의 우주 비행사 4명도 등장합니다. He knows that there's something about exploring space that brings everyone on board and makes everyone excited, and it's really neat to share that with him. 달에 가게 될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는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음 목표인 화성에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So we're now one step closer with a successful Artemis 1 in the bag now, and hopefully Artemis 2 successful here soon. You know, we get to pass the baton to the next mission, and eventually Artemis, who knows which one, will be sending humans to Mars. 이번 주 런던의 라이트룸에서 막을 올린 더 문워커스는 내년 4월 하순까지 상영될 예정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동물의 생체 조직을 이용해 전기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이른바 생체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사람의 세포로 이런 생체 로봇을 만들어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연구팀이 금속이 아닌 동물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체 로봇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개구리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뿐 아니라 번식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는 이 로봇의 자가 번식 능력이 양서류의 특징 때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구팀이 이번에는 개구리 대신 사람 세포로 생체 로봇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털 모양의 돌기인 선모가 있는 체세포를 이용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겁니다. Anthrobots are the first fully cellular, living biological robots made up of human cells. Anthrobots don't have any electrical wiring or mechanical parts. It's all living biological cells with an inherent ability to act as a machine. 여러 개의 세포를 특정 구조로 배열했더니 각 세포가 선모를 이용해 헤엄치듯 움직이며 하나의 로봇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체 로봇은 3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로봇을 사람의 신경세포 샘플에 놓아두었더니 표면에서 움직이며 세포층에 생긴 틈을 3일에 걸쳐 복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 the future, we may be able to take a person's own cells and use precisely designed stimuli to get them to adopt desired shapes and behaviors. We could reinsert them back into the body to have them perform therapeutic tasks. 생체 로봇은 세포 배양만으로 만들 수 있어 몸에 들어가도 면역 반응이 없고 유전자 변이 우려도 없습니다. 또 몇 주 뒤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돼 안전합니다. 연구팀은 생체 로봇의 원리를 더 자세히 밝혀내면
척추나 망막신경 등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수영이나 수중 걷기 등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건강관리뿐 아니라 재활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아예 잠수를 해서 하는 운동이 뇌나 척추를 다친 환자들의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연구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수를 한 뒤에는 덤벨을 양손에 들고 달리거나 양발에 무거운 링을 걸고 다리 벌리기 운동을 합니다. 또 바닥을 힘차게 밀치며 푸시업을 하고 수중 진보를 주고받으며 순발력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뇌나 척추를 다쳐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I've had 5 surgeries on the back, multiple surgeries all over the body, probably 40 in total. There were times where I just couldn't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ings were very tough. 제이미슨 씨는 1년 전부터 이 운동을 해왔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Feeling better, more energy, eating better, sleeping better. 이 운동으로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왜 잠수 운동이 뇌와 척추 질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By getting them underwater, we think we can challenge that interaction between the brain and the body completely differently. 물론 이 운동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위험성마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The immersion is useful and helpful for many of these clients, but not necessarily with their head underwater. 하지만 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동안 10,000번 이상을 진행해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잠수 운동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치료법은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으로 점차 번지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귀금속인 리튬을 회수하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보다 간단한 데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어서 기술 수출까지 기대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니켈 전지 등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매장량이 한정됐고 가격 변동이 커 재활용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공정만으로 폐일 리튬 이온 전지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 쓴 전지를 별다른 선별 과정 없이 파쇄합니다. 잘게 잘린 전지 덩어리를 섭씨 1200도에서 가열합니다. 1시간이 채 안 돼 고운 가루로 변한 전지를 체에 거르자 흑연은 아래로 떨어지고 리튬 화합물만 남았습니다. 걸러진 리튬 화합물을 정제하면 리튬을 회수해 전지 소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단일 공정으로 CO2 발생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함유되어 있는 흑연과 고가 금속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술은 1200도 부근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리튬 등과 쉽게 분리되는 흑연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기존에는 리튬 회수를 위해 폐전지를 1400도까지 가열해 흑연을 이산화탄소로 산화해 날렸지만 연구팀은 오히려 흑연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가열한 뒤 흑연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겁니다. 공정 온도가 낮아진 덕분에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투입되는 에너지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고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글이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AI 기술 경쟁이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더 뜨거워진 경쟁 속에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을 진통 끝에 타결했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생성형 AI의 첫 포문을 연 건 지난해 챗GPT를 내놓은 오픈 AI였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거대 언어 모델 AI 챗봇입니다. 챗GPT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며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거센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샘 올트만 CEO가 이사회에 의해 축출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한 사태는 상반된 시선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싣게 돼 기술 개발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players. They're holding all the keys. They are the dominant player in AI by far. 선두 주자인 오픈 AI의 내분을 틈타 구글이 AI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예상보다 빨리 공개하면서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인간 전문가보다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최초의 AI 언어 모델이라며 챗GPT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is the most profound way we will advance our mission. 여기에 업계 후발주자인 메타와 IBM 등 50여 개 회사가 서로 동맹을 맺고 기술을 개방해 추격에 나서면서 AI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For the society, it's probably the best if there is a lot of competition in this space, because having a dominant one or even two players in something that transformative to the world and to businesses is too dangerous. 이런 가운데 AI 규제를 둘러싼 패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진통 끝에 세계 처음으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는데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이 미국의 AI 규제 주도권까지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 때 재난 문자가 새벽 시간에 갑자기 울려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인근 지역이 아닌 전국에 발송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지진 재난 문자의 발송 과정과 그 기준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큰 경보음과 함께 온 문자 한 통이 단잠을 깨웠습니다.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경주나 경북만이 아닌 서울에도 보내졌고 놀라 잠을 깼다는 항의 글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지진 긴급 재난 문자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발송됩니다. 지진 발생 즉시 인근 3-4개 관측소 값으로 자동 분석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인근 지역에만 재난 문자를 보내지만 규모 4.0 이상의 지진부터는 전국으로 관련 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위급 재난으로 분류돼 60데시벨의 알림음과 함께 문자가 발송됩니다. 한반도 중앙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국 대부분 최소 진도 2가 감지됩니다. 진도 2로 직접적 피해 가능성은 낮으나 일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동 분석으로 먼저 재난 문자가 송출되고 나면 수동으로 지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곳 국가지진상황실에서 지진 분석관들은 지진의 규모와 발생 위치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규모가 조정될 경우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안전 안내 문자와 긴급 재난 문자까지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 재난 문자는 거부 여부와 관련 없이 수신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진앙 인접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5초 정도면 책상 아래 등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10초 이상이면 건물 밖 대피도 가능합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고 최대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최선인 자연재난입니다.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알려주는 지진 재난 문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주말 마치 봄이 온 듯한 날씨 때문에 가벼운 차림으로 외출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후부터는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든든한 옷차림과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